감사합니다.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의 슈퍼스타로 길러지고 있는 허재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운영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총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서. 근데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보면은 시대를 보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지 약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가시면서 오늘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죠? 네, 가상으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하면은 이주라고 하면은 이사를 얘기해요. 그죠? 그럼 내가 어딘가에 가서 땅을 알아봐야 되고 토지를 봐야 되고 건물을 봐야 되고 방이 어떤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가상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막연하게 그런 제페토라든지 아바타가 있는 세상만 생각하시는데 엄청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저희가 뭐 VR이라든가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면은 뭔가 그 가상현실이 보이는 그런 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AR, 우리가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세요? 핸드폰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어플을 작동시켜서 신년 특집으로 호랑이 그 증강현실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김영숙 명창이 옆에다가 딱 두면은 명창님 바로 옆에 호랑이가 하고 잡아먹으려고 딱 내 핸드폰 화면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명품 브랜드 갔을 때 앱만 켜갖고 굳이 거기 매장을 가지 않아도 앱만 켜서 시계를 걸려놓고 카메라를 내 손목에다가 딱 두면은 손목에 시계가 차집니다. 내가 봤던 패션 브랜드. 이거는 이미 진작에 나온 아이템들인데 이런 게 다 메타버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기존부터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상으로 이주가 되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미니 특강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상에서 제가 딱 쓰면은 지금 이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아닐까요? 웬만하면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건 뭐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을 떠갖고 제가 얼굴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에서 활동할 때는 메타마일이라는 닉네임을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쾌함을 가지고 이런 고양이, 선글라스 낀 고양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러면 반말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버릇없게 굴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현실에 있는 나와 가상에 있는 나는 다른 분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더 까불거리고 아이처럼 개구쟁이처럼 놀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상으로 어떻게 산업들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터넷 시대를 보면은 웹 1.0 이거는요 저희가 처음에 딱 인터넷 그 천리안부터 해서 나왔을 때 밥 짓는 방법에서 키워드를 검색해갖고 정보 검색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웹 1.0은. 근데 웹 2.0까지는 오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웹 1.0의 집은요. 나는 그냥 내 집에 있어요. 내 집에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컴퓨터를 하나 사야겠다. 그럼 컴퓨터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어떤 컴퓨터 추천들이 나오고, 그죠? 그럼 내가 그 매장에 가서 컴퓨터를 사서 우리 집에다가 설치합니다. 맞죠? 그럼 집은 그대로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더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어떤 정보들을 얻고 이런 게 이제 웹 1.0이 나는데 웹 2.0은 집이 달라집니다. 싸이월드라는 방이 생기고요. 지금 유튜브란 채널이 있어요. 누군가 손님들이나 게스트나 구독자나 시청자들을 내 공간, 내가 만든 인터넷상의 공간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사이버상, 온라인상에 나만의 공간이 생겨져 있는 이 집을 웹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3.0은 뭘까요?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 1.0, 네이버, 다음, 검색 포털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모아는 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사러 갈 때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내 실생활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던 인터넷 세상이라면 웹 2.0 세상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남한테 알려준다거나 내가 뭔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내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웹 2.0이죠. 그러면은 아까는 네이버,
뭐 다모아, 거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고객의 입장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안에서 나는 거래를 하고 모든 경제 창출은 그쪽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면 웹 입점령은 인플루언서가 생기고 내가 날 따라다니는 팔로워가 많아. 구독자가 많아요. 웹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공간에 내 채널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저한테는 힘이 생기고 경제적 능력이 생깁니다.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요. 협찬이 들어오고요. 구독자 많으니까. 우리 황선정 교육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수협회서나 이런 데서 와서 초청이 들어올 수 있고 강연 섭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잘 가꿔놨더니 외부에서 어떤 섭외가 들어오고 그런 기회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웹 입점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이 웹 입점령의 세상을 잘 다져놨다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를 잘 다져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아주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사실 아직도 웹 1.0이 편하고 이것도 막연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웹 3.0의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들어본 단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까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고 자, 가상부동산이 뭔지 아실까요? 가상부동산은 아까 말한 그 가상의 공간 우리가 제페토나 이프랜드 저번 주에 우리 조현정 국장님한테 수업 배우셨잖아요. 그런 가상의 공간에 땅을 사고 팔고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플랫폼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상의 공간의 땅이 처음에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몇백 원밖에 안 했어요. 어떤 이 서울 지역을 똑같이 본탄 뭐 구글어스라든지 뭐 전 세계의 이 맵을 똑같이 본따서 만든 이런 가상 부동산에서는 내가 실제 세상에서는 그 땅을 살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들어갔더니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놨는데 이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그 가치가 천정부수로 올라가 갖고 어쩌면은 현재 있는 땅값보다 가상에 있는 땅값이 더 비싸진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 기술 용어인데 우리는 지금 중앙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한다 했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수수료를 30% 올리겠습니다 하고 딱 정책을 바꿔버리면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불만이나 건의사항은 낼 수 있겠지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중앙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이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역할. 만약에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기면은 어려운 개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권한과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블록이라는 디지털 파일 안에 내가 만약에 김태희 팀장님한테 당근마켓을 예를 들게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내가 맛있는 수박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료를 몇 프로 떼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내가 김태희 팀장님한테 수박을 샀다는 사실은 이 당근마켓 운영자 그 웹 안에 앱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는 내가 김태희 팀장님한테 수박을 하나 샀다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디지털 파일 안에 그 거래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당근마켓은 없어도 돼요. 탈중앙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런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개인과 거래를 해도 사기를 칠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증명이 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린 어쩌라고, 너네가 현금 없다 그러면 우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정부나 기관을 넘어서 자유롭게 사람과 사람끼리,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금이 생기고 정부나 기관에서 화폐 거래를 통제하고 운영했던 거는 근 100년에서 20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전에는 뭐 가죽을 거래한다거나 본인 합의하에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5,000년 넘게 우리는 살아왔었는데 화폐가 어느 순간 기관과 정부에 국한이 되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리는 대로, 정책을 바꾸면 정책을 바꾸는 대로, 세금을 올리면 세금을 바뀌는 대로 우리는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반감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세상에 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게 개념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 이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모든 사람이 제가 명차님한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디지털 사진을 하나 명차님이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 영상은 내가 그냥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무단으로 배포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었는데 이 블록체인을 통한 이 NFT 기술을 등록을 하면은 이게 등기 소유권이 잡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 영상의 주인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이 내역이 다 서버 안에 컴퓨터 서버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숙 명차인 걸 복사를 해도 여기에 김명숙 주인이고 이거는 뭐 원본이 아니고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한번 봤다고 딱 볼게요. 모나리자를 보면 거기 가서 볼 때 엄청나게 가치를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만 있는 진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사진으로 찍었어. 그 다음에 내 카톡에다 딱 올리면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뭐 놀라움을 갖나요? 가치를 매기나요? 절대 매기지 않아요. 이건 복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 NFT 기술은 다 진짜 모나리자 작품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디지털 파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상과 현실이 이제 공존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이 안에서 유저들이 저 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유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맵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넷플릭스 작년에 엄청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오징어 게임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유저가 정말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이 안에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크리테이터 다 어린 친구들인데 그 게임을 들어가려면 입장을 하려면은 로벅스라는 화폐를 내고 들어가게 돼요. 그 화폐를 받은 이 맵의 주인, 내가 만든 사람의 주인은 그거를 일정 부분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자기 생활 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경제가 일어나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이런 게 지금 제페토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블록체인이 들어간 가상 부동산입니다. 디센트럴 랜드라는 가상 부동산인데 이 안에서는 공간을 만들고 건물을 올리고 쇼핑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쇼핑타워, 클럽, 뭐 전시장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실물이 아니고 가상입니다. 가상.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치들이 지금 4,000배 이상 뛰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이 이번에 이 안에 입점을 했다고 3일 전에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이 안에 차려버린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플래그십 837이라는 대형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공간의 장소가 있어요.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무슨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막 레이저가 쏘고 막 뭐 별의별 체험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본따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공간을 차려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똑같이 아바타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가치를 본 거예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로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일 수 있다는 거를. 그 내가 만약에 그 땅의 주이면은 삼성한테 임대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임대료, 소득, 뭐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 코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또 점점 어려워지실 텐데 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메타버스에서 가상 매장을 열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페토도 있고 SKT의 이프랜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네이버 Z라는 회사에 속해 있고 블록체인 중앙화가 돼 있어요. 중앙화가.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 측에서
정책을 바꾼다거나 우리 이제 뭐 레벨 몇 미만으로는 이만큼 주던 수수료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중앙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뭔가 정책 변환권을 갖고 해서 우리한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객이. 근데 아까 그 디센트랜드나 뭐 이런 샌드박스나 중앙화에서 벗어난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깔아주면은 이쪽에서는 저기 뭐 원숭이들 클럽들이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우리 봉당 식구들끼리 올 수도 있고 커뮤니티 말씀하셨죠. 커뮤니티끼리 이 공간을 자기네들이 몇 평에서 몇 평 사서 우리 건물 올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학교를 지어서 여기에서는 우리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 세상은 그냥 자유로운 세상이 열려 있고 이 안에 많은 아바타들, 많은 커뮤니티들이 다 입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렇다면 이 그룹이랑 이 그룹도 이 안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지만 워낙 넓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열려있는 시대. 이 안에서 그러면은 이 안에서 투표권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앞으로 진행해보자 하는 거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구분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연결이 돼 있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런 샌드박스나 크립토 복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만든 개발자들은 뭐 이거에 대한 뭐 제가 만약에 이 안에서 우리가 봉당 식구들이 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룰을 정하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제 네이버나 그 사람들처럼 뭔가 어떤 통제 권한이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소득 경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NFT라는 게 적용이 되게 되면서 아까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해갖고 아까 김영숙 명창님이 국악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복제를 해도 이제는 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술에는. 근데 결국 진품은 하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시대예요. 모든 디지털 자산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 집에서 배고프게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그림 그리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도 저런 전시회장이랑 수익을 쉐어를 거의 5대5로 나눠 먹으면서 저쪽에다 내 작품을 걸고 전시를 하면은 들어오는 입장료의 50%를 받고. 근데 그렇게 살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 NFT라는 걸 딱 받는 순간 내 작품에 대한 진품 소유권이 생겨버리고 이제는 아까 그런 크립토 복셀, 샌드박스 그런 가상 부동산에다가 전시회장이 열어서 거기다가 내 작품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진품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경매 플랫폼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2분기에는 13억이었던 돈이 3분기에는 140억으로 올라가고 4분기에는 훨씬 많이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요만치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흘러간 전 세계의 돈들이 가상 쪽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나. 야, 이렇게 지금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기업들이 따라 들어오고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 대체 볼게 나는 그러면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알았을 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이거의 활용 범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건요 저희가 앱을 깔고 뭐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띡띡 누르면은 인스타그램에 그림 올리듯이 사진 업로드 하듯이 그 몇 가지의 단계만 걸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일찍부터 알고 거기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 플랫폼 사이트에다가 자기 그림을 올렸는데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친구가 어린 친구인지 그걸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작품만 보고 퓨어함이 느껴진다. 순수함이 느껴진다 하면서 돈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집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거기다 올리는데 그 아티스트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이렇게 12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지금은 더 잘 나가는 작가로 아까 제가 고양이 얼굴로 가상의 아이디로 그 아이디는 벌써 거기서부터 자기 영역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공생이 아닌 비플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2013년부터 2013년이 맞나 모르겠어요. 13년이 너무 14년 가까이 되는 순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자기의 SNS에다가 그림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근데 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게 힘들까요? 더 힘들까요? 더 힘들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팬덤이 많이 생겼어요. 팬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작가는 배가 고프죠. 인정은 받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복제가 일어나니까 무단 배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다가 이번에 NFT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거에 대한 진품을 입증하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잘 보시면은 이게 14년 동안 그림들을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5,000장이에요. 5,000장. 이거를 엄청 유명한 이제 NFT 거래 플랫폼에 딱 올렸는데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785억에 낙찰했어요. 처음 낙찰가는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만 원으로. 근데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14년이라는 이 작가의 스토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자, 우리 얼마 전 기사로 제가 봤는데 여기엔 없지만 MBC에서 방송국이 지금 유튜브로 다 빠져나가고 틱톡 보러 가고 인스타그램 보러 가고 총장님처럼 하루 종일 인스타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방송국에 머물리는 공영방송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광고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방송국 자체의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NFT로 본인들의 저작권으로 갖고 있는 재밌는 짤이나 영상들을 거래소에다가 올렸어요. 그 신봉선이 복면가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짤. 이것도 300만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네, 계속 그걸로 사업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트 시장, 그림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뭐 이런 상품들 말고도 이런 재미있는 PFP 해서 이거는 그냥 프로필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필 픽처. 이런 것들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개발자들은 이것도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이 원숭이의 얼굴은 10,000개를 발행을 했어요. 이 개발자 팀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원숭이 얼굴을 10,000개를 뽑을 거야.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용카드를 하나씩 줄 거야. 이 신용카드 안에서는 뭐 2,000만 원 한도로 너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을 동행해가지고 요트에 직접 다 모여서 파티도 선상 파티도 벌이고 엄청 유명한 클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산 이 고릴라는 참 재밌는 게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패션과 음악이랑 연결된 사업 NFT인데 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샀잖아요. 이 돈의 일부 2,000만 원을 소아암 가진 애들한테 기부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들.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팀이 의류 브랜드를 하나 내게 될 텐데 그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쉐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뭔가 특별하고 기획적인 부분의 스토리텔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거가 갖고 있는 건 음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NFT예요. 영상 파일. 음악은 제가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가상현실에 우리가 뭐 3차원으로 보는 3차원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있는 것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VR을 끼고 있는 것도 NFT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선글라스 끼지 않았는데 딱 이렇게 끼면요. 집에 누워있지만 이걸 끼면은 이 봉당의 현장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봉당의 현장에 비해서 지금 만약에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걸 끼고 계시다 하면은 그 상태로 자기가 보이고 싶은 아바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근데 딱 봤더니 여기에 뭐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봤더니 커피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딱 눌렀더니 무슨 커피인지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지고 거기서 구매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식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 손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과 현실이
엄청 NFT 기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트시면 아트시장 계속 만들고 있는 극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제가 말했죠. 사진을 올리듯이 되게 간단히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어떤 거를 올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만들면 누가 사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NFT의 성질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한 2-3달 정도 해보니까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돼요. NFT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이게 갖고 있는 NFT라는 이 디지털 파일을 통해서 이 파일 자체가 고유한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NFT 팀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이거를 사면 나는 불우이웃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뭔가 그런 환경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NFT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패션 브랜드, 명품 브랜드에서 파는 NFT를 내가 딱 사면은 나는 이렇게 좀 럭셔리하고 고급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속감이 생겨요. 이거는 커뮤니티 안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 톡방이라든지 이 얘기하면 또 모르실 텐데 그런 단체들로 묶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SNS들이 또 따로 있어요. 뭐 디스코드, 텔레그램 이런 SNS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내 친구들, 나랑 기호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이렇게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NFT는 정체성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나랑 워낙 뭐 연령대도 성별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랑도 친구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제가 우리 총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사면은 뭐가 좋은지, 이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올렸는지,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나의 노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스토리텔링, 아까 제가 샀던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 소아암센터에 2천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스토리. 이런 팀들이 만든, 재밌어요. 스텝 2에서는 서울시 관할 로드 광고판에다가 신년맞이 광고를 한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가면은 샌드박스나 거기다 땅을 구입하고 패션쇼도 열게 되고요.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걸로 먹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오프라인 세상에 이 의류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걸로 받아들이는 수익을 일정 부분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쉐어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또 생성을 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친구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예요. 그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내가 분명히 추구하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들인지 좀 봉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봉숭아학당이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은근슬쩍 내비칠 수 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이 안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국악을 하시고 노래를 하시고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를 그 커뮤니티 안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도 팬덤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3.0의 세상을 해서 내 집, 내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있는 2.0을 제대로 키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이 하신 얘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 똑같지만 결국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그냥 숫자에 불과한 팔로워나 구독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커뮤니티 안에 함께 묶여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면은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뭐 한 가지 목적이나 한 가지 주제에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근데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을 먼저 우리는 키워보자. 우리 봉당 식구끼리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키워서 이 웹3로 갈 때 내가 뭔가 NFT를 발행을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줄 사람들을 미리 만드는 거죠. 네, 미리 그런 작업을 해놓는 거죠.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저희가 왜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깊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